오늘 이야기는 남성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2023년 국가암 통계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립선암이 남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1위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남성암 1위는 폐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전립선암이 폐암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순위 변화가 아닙니다. 이제 전립선암은 일부 노인에게 생기는 암이 아니라 대다수 남성이 평생 한 번은 신경 써야 하는 암이 됐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거의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소변 잘 보는데 아직 아무 불편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작 발견됐을 땐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리 알고 검사만 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암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립선암이 5년 생존율은 96% 이상입니다. 암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전립선암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늘고 있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어떻게 검사하고 어떻게 치료하며 평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전립선이란 무엇인가? 전립선암을 이해하려면 먼저 전립선이 어떤 기관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입니다. 여성에게는 없습니다. 위치는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도넛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전립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자는 고안에서 만들어지지만 정자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전립선에서 나오는 분비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분비액은 정자를 보호하고 활동성을 높이고 정자의 생존 시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전립선이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많아지는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크기가 커지고 염증이 생기고 세포 변화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중장년 남성에게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암이 연달아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암이란 어떤 암인가? 전립선암은 전립선의 세포가 정상적인 통제를 벗어나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생기는 암입니다. 전립선암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진행 속도가 비교적 느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른 암에 비해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당장 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 관찰만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 초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립선암은 전립선 내부에서 자라기 때문에 초기에는 소변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왜 전립선암이 이렇게 늘었나? 전립선암이 급증한 이유는 첫 번째,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대표적인 노년기 암입니다. 6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합니다. 두 번째, 식습관의 서구화입니다. 붉은 육류, 포화지방, 가공육 섭취 증가가 전립선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검진과 같은 의료 검사가 많이 또 자주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PSA 혈액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과거엔 몰랐던 암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즉, 암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것도 큽니다. 4. 전립선암 증상 왜 더 위험한가? 전립선암이 위험한 이유는 증상이 없거나 있어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습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진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 배뇨 시간이 길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 증상들이 전립선 비대증과 거의 똑같다는 점입니다. 증상만으로 전립선암을 구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암이 진행돼 뼈로 전이된 경우에는 허리 통증, 골반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2단계까지 가면 치료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5. PSA 검사. 전립선암 조기 발견의 핵심은 PSA 혈액 검사입니다. PSA는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단백질로 혈액 검사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PSA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암은 아닙니다.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에서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안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족력 있는 경우는 45세부터
50세 이상 모든 남성분들, 비만, 당뇨, 고지혈증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6. 전립선암 치료 방법 상황별로 다르다. 전립선암 치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암이면 무조건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방사선이 낫나요? 수술이 낫나요? 그런데 전립선암은 이 질문 자체가 틀릴 수 있는 암입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암은 암의 진행 속도, 위험도,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치료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 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치료에는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인 관찰입니다. 적극적 관찰은 아무것도 안 하는 방치가 아닙니다. 정기적인 PSA 검사, 영상 검사, 필요하면 조직 검사까지 하면서 암의 변화를 계속 감시하는 치료 전략입니다. 이 방법이 선택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암의 악성도가 낮은 저위험 전립선암, 고령이거나 다른 질환이 있어 수술 부담이 큰 경우입니다. 전립선암은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수술이나 방사선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보다 지켜보면서 필요한 시점에 치료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암 치료가 다른 암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많이 떠올리는 치료, 전립선 절제술, 즉 수술 치료입니다. 이 치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암을 완전히 제거해 완치를 노리는 것. 수술은 주로 이런 경우에 시행됩니다. 비교적 젊은 연령, 기대 여명이 충분한 경우, 암이 전립선 안에 국한된 경우입니다. 전립선 절제술은 전립선 전체와 주변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 보편화되면서 출혈과 회복 부담은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수술에는 요실금이나 발기 기능 저하와 같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여부는 단순히 암이니까가 아니라 나이, 건강 상태, 암의 위험도, 환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질,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전립선을 제거하지 않고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해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입니다. 고령이어서 수술 부담이 큰 경우, 심장병 등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수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소 전립선암과 같은 경우에 방사선 치료가 선택됩니다. 방사선 치료의 장점은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치료 기간이 비교적 길고, 방광, 직장 자극 증상 등이 시간이 지나 나타나는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역시 모든 환자에게 무조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수술과 방사선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호르몬 치료입니다.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암입니다. 남성 호르몬을 줄이거나 차단하면 암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주로 이런 경우에 사용됩니다. 암이 전립선을 넘어 퍼진 경우, 뼈 등으로 전이된 경우, 수술이나 방사선으로 완치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 치료는 암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암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조절하는 목적이 큽니다. 다만 호르몬 치료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근력 감소, 체중 증가, 골다공증, 성욕 감소, 피로감. 그래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생활관리와 병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7. 치료 후 관리 재발을 막는 핵심. 전립선암 치료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립선암은 치료보다 치료 이후 관리가 성적을 좌우한다. 그만큼 치료 후 관리가 재발을 막는 핵심 단계입니다. 전립선암 치료 후 관리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PSA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입니다. 수술로 전립선을 완전히 제거했다면 PSA 수치는 거의 0에 가까워야 정상 범위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안정돼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PSA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재발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통증이나 배뇨 이상이 없더라도 PSA가 다시 오르면 재발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검사 주기는 치료 후 2년 경과 시 3에서 6개월마다,
이후 안정되는 시기라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괜찮아졌다고 검사 안 받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관리 실패입니다. 전립선암의 특징 중 하나는 재발하더라도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방심하면 모르는 사이에 재발이 진행되고 관리만 잘하면 재발하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전립선암 재발은 치료 후 5년 이상 지나서 혹은 10년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늘 강조합니다. 전립선암 환자는 평생 관리 대상이다. 꾸준한 운동 역시 전립선암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주 3에서 5회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가볍게 병행해주면 호르몬 균형 개선에 좋고 면역 기능 강화, 재발 위험 감소, 치료 후 피로감, 우울감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열심히 운동하는 전립선암 환자의 생존율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8. 전립선에 좋은 음식과 식습관. 전립선 건강에서 음식은 보조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미 치료도 받았고 약도 먹고 있는데 음식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하지만 의사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립선은 식습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장기 중 하나다. 특히 전립선암, 전립선비대증, 만성 전립선염은 모두 식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립선에 좋은 음식의 핵심 기준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염증을 줄이는 음식, 남성 호르몬 균형을 방해하지 않는 음식,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 이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전립선 세포 손상 억제, 암세포 성장 속도 감소, PSA 수치 안정에 도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가 더 좋습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토마토 주스가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라이코펜이 열을 가했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콩류와 두부입니다. 콩, 두부, 된장 같은 콩류 식품은 전립선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호르몬 균형의 조력자입니다. 콩이 좋은 이유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들어있어서 남성 호르몬의 과도한 작용 억제, 전립선 비대 및 암 진행 속도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콩 섭취가 많은 동아시아 남성이 서구권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공된 콩 제품보다는 두부, 콩나물, 된장처럼 전통적인 형태가 좋습니다. 세 번째, 생선과 오메가3입니다. 전립선은 염증에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완전히 끊는 것보다 어떤 지방을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추천되는 생선류는 고등어, 연어, 정어리, 꽁치가 있습니다. 이 생선들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전립선 염증 감소, 혈류 개선,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튀김류, 삼겹살 기름, 트랜스 지방과 같은 지방은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네 번째, 채소와 과일입니다. 전립선에 좋은 채소와 과일의 공통점은 색이 진하다는 것입니다. 추천 식품으로는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블루베리, 석류인데 이 식품들에는 항산화 물질, 세포 손상 억제 성분, 면역 기능 강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브로콜리 계열 채소에는 전립선암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 섭취.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적절한 수분 섭취는 의외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습관입니다. 하루 1.5리터 정도, 단 저녁 늦게 몰아서 마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고 전립선 자극이 커지고 배뇨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반드시 줄여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붉은 고기,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전립선암 재발 위험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과도한 음주 또한 전립선 염증이 악화되고 야간뇨, 잔뇨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커피, 에너지 음료와 같은 카페인은 방광과 전립선을 자극해 배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일 음식이 아니라 식습관 전체의 문제입니다. 골고루, 꾸준히, 과하지 않게 먹는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립선암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립선암의 가장 무서운 점은 통증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은 아플 때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 괜찮을 때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절반은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검사와 습관,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